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헤라 방송의 김재철입니다. 제가 고향 경상남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오늘 시작합니다. 진주성 촉성루 옆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당분간 여기서도 하고 또 야외 현장에도 가고요. 농민들 얘기도 듣고 어민들 얘기도 듣고 우리 350만 도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시청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는 방송 쪽에서 30년 이상 일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나와서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뮤지컬 회사를 지금 한 6년째, 5년째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350만 도민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 또 다른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예전에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직전에 우리 조선통신사로 갔던 김성일, 그 다음에 이분들 그 두 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것 같아, 안 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간에 경제가 망가졌다, 책임져라. 아니야, 경제 괜찮아, 소득 주도 성장 계속 간다니까, 시간 급여 그거 괜찮아, 시급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잘한다, 한쪽은 못한다. 그러는 사이에 또 목포에 손혜원 이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분쟁을 가져왔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을 도심 재생 사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집을 몇 채 샀니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부 분들은 집을 야 9채 아니야 11채야 25채 뭐 이러고 지금 아주 이러면서 세상을 지금 세상 얘기를 막 한간에 하고 있습니다. 구정 때 저도 호남인 그 광주나 나주나 순천 여수 쪽을 여행을 해봤는데 어디를 가든 지금 경제 먹고 살기 어렵다, 이게 최대 하중입니다. 라면집을 해도 복집을 해도 순두부집을 해도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립니다. 그러다 시급은 올랐지. 물론 시급은 올려야죠.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다들 걱정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감옥 가는데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거기다가 언론은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게 어느 게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를 분간을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단디헤라 방송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디하겠습니다. 자, 단디헤라 오늘 방송 남부 내륙 고속철도 KTX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향 경상남도에 이 350만 도민들에게 로또가 하나 당첨됐네요. 너무 잘된 일입니다. 고속철도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도 서울에서 지금은 진주역으로 오면은 3시간 반 걸리는데 어떤 때는 제가 순천으로 가는 기차를 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은 2시간 반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순천 여수, 서울에서 용산에서 광주 목포로 오는 건 진짜 KTX입니다. 근데 지금의 KTX는요, 서울 진주 KTX역이죠. 그런데 사실은 동대구에서부터 밀양을 거쳐서 여기 진주에 오는 KTX는 어떻게 보면 가짜 KTX입니다. 옛날 철도 120km, 130km, 140km로 달리니까요. KTX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 속도 300km입니다. 보통 270km에서 280km로 달립니다. 이 진짜 KTX가 이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서 진주를 2시간 이내에 오고요. 그제까지도 2시간 반이면 됩니다. 왜냐? 김천 구미역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까지 왔을 때 이 거리가 190km밖에 안 됩니다. KTX가 오면 뭐가 좋냐고요? 우선 생각해 볼까요? 합천에는 가야산 합천 해인사 있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관광객이 늘겠죠. 그리고 합천에는 청와대하고 똑같이 지어놓는 세트도 있습니다.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라든지 여러 가지 촬영들 거기서 합니다. 장군의 아들 이런 거.
옛날 1930년, 40년, 50년대 막 그 전차가 달리고 일제시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시대. 그거 다 거의 합천 드라마 세트장에서 찍죠. 옆에 순천도 드라마 세트장이 있고요. 그래서 합천 우선 좋고요. 진주는 그 유명한 유등축제. 그것도 진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15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에도 진주는 목사가 계시는 우리 경상남도의 가장 큰 도시는 진주였죠. 근데 지금은 인구가 40만도 채 안 되는 중소도시로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다. 교육도시고 역사도 찬란하고 난강 유덕 축제도 좋고 다 좋은데 교통이 아직은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 KTX가 생기면 진주까지 2시간 만에 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지겠습니까? 진주 유명한 실크도 더 팔려나가겠죠. 다음 역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성을 거치는데 고성도 별게 없습니다. 바다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소가야라고 해서 가야 시대에는 고성을 위주로 큰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죠. 1800년 전, 19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고성에 송악동 고분군이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에 좋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관광객들을 끌고 지금 제4의 제국 가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영에 갔다. 통영은 이순신의 바다입니다. 한산도, 욕지도, 그냥 소매물도, 매물도, 비진도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는 너무 따뜻해서 5년, 10년 동안에 눈 한 번밖에 안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오기 너무 좋죠. 그런데 교통이 불편합니다. 철도가 없잖아요. 철도는 진주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다 지겨워하죠. 예. 통영 정말 좋은 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윤희상 선생이 나신 데지 않습니까? 윤희상 음악당이 있고요. 박경리 선생이 또 있고 다 돌아가셨지만은 정말 볼 데 많습니다. 요즘은 동피랑 서피랑이 있어서 벽화마을도 가고요. 제일 좋은 건 통영에 가면은 그 중앙시장 가면은 막 팔딱팔딱 예? 그에 금방 잡아온 예? 칼치다, 뭐 민어다, 뭐 숭어다 그냥 다 해산물 좋지 않습니까? 그게 KTX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서울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도 물차로 많이 싣고 가죠.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뭐 이거 실어서 친척들에게 보낼 수 있죠. 택배로 그냥 보내도 바로 올라가겠죠. KTX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급할 때는 뮤지컬을 만들든가 뭐 서류가 급하거나 하면은 대전, 광주, 여기 옆에 진주 옆에 마산, 동대구역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KTX에서 KTX 택배를 10시에 붙이면 오후 3시면 찾을 수 있어요. 2시면 벌써 찼습니다. 예. 3시간 만에 찼습니다. 대전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KTX는 우리의 경상남도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디하기만 하면 경상남도 도에서 단디하고 합천군에서 진주시에서 통영시에서 거제시에서 단디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금부터 KTX를 연구하면 심하게 하면 돈이 보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KTX 관련된 도시락 업체를 해볼까? 아니면 생선을 갖다 구워서 보내볼까? 야, 오송역이 중간에 있으니까 오송역으로 보내면 거기서 전국 체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KTX 알면 돈이 보이고 직장도 보이고 앞으로 은퇴해서 뭐 할까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경남도에 있는 다른 분들 나는 산청에 있는데 우리 산청, 함안 함안은 철도 들어갑니다. 함양, 합천, 남해 고성 우리 다 철도 없어. 산청에도 없어. 근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돼? 아닙니다. KTX가 생기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경상남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연결하는 사천에 열차를 만들게 되죠.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령에도 진주에서 연결하게 되죠. 철도를. 함양에도 연결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경상남도가 다시 철도에서는 가장 낙후됐던 경상남도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가 오는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재 상태로는 가장 낙후된 철도가 경남입니다. GDP 국내에서 3위고요.
국민 총 생산량, 그리고 인구 350만이 넘는 이 경상남도가 철도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락처럼 대박이 하나 왔습니다. 철도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350만 도민들 참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함안에 알아가야, 창녕에 비와가야, 고성에 소가야, 이 많이 가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금 국가에서도 그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 서울, 경기도 2,500만 사는 거대한 도시에서부터 앞으로는 이번 봄이나 가을에 가야의 흔적을 찾아서 역사기행에 가족과 나서시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품격 있는 생활이 되겠죠. 이제 경상남도에 오셔서 지금부터 가야의 품격도 즐기시고 진주 난강도 즐기시고, 현대화된 창원도 가보시고, 삼천포항에 와서 회도 드시고, 다리 건너서 남해 펜션에 가보시고, 독일 마을에 가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정말 대박이 하나 왔습니다. 단디 하입시다. 지금은 언론이 문제다,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지금 언론이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자, MBC, KBS를 보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를 보고 또 MBN을 보고 다 보는데 시각이 판단하는 게 다 각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나 국민은, 350만 도민은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는데 김경수 지사가 잘못한 거냐, 판사가 잘못한 거냐, 이거로 지금 전국이 아주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진실을, 이게 진실이다, 저게 진실이다 하면서 다 약을 쳐서, 그 다음에 초를 쳐서 이렇게 포장을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들어는 이 문제 핵심에 JTBC가 많이 언론에, 유튜브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뭐 과천에, 심야 시간에 과천에 그 산자락에 그 차 안에서 어머니가 계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일 아니죠. 문제는 그 중심 인물이 손석희 JTBC 사장이었다는 데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심하게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 뭐 관음증을 가지고 아나운서의 관계가 뭐 어땠는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국민을 또 속이고, 이게 아주 옐로우 저널리즘이라 그러죠. 그냥 황색, 마치 썬데이 스쿨 같은,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언론이 할 짓이 아니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JTBC 손석희 회장이 지금까지 뉴스룸을 이끌면서 앵커로 활동하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그거는 진실일까?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거 참 판별해 봐야 됩니다. JTBC는 아시는 대로 공중파인 KBS, MBC, SBS에 비해서 뉴스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뭐 JTBC, MBN, 연합뉴스 뭐 다 TV조선에서 시청률이 1%도, 단 1%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JTBC 손석희 대표가 진행하는 뉴스룸이 MBC, KBS, SBS를 뉴스에서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등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일보 JTBC의 소유자 회장인 중앙홀딩스 회장인 홍석현 회장이 본인의 말대로 상고초려해서 손석희 교수를, 아나운서를 JTBC에 모셔와서 방송을 진행한 순간부터 세월호 보도, 또 나중에는 세월호 보도를 계속 끈질기게 추적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최순실 사건,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건 정말 좋죠. 옳은 자세죠. 예를 들어서 그 태블릿 PC 사건 같은 거 JTBC가 특종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제보를 했는지, 누가 줬는지, 이거는 지금 다시 미궁에 쌓이고 있습니다. 진짜 가짜 뉴스인지 어느 게 진짜 뉴스인지를 또 모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홍석현 회장이 이끄는 중앙홀딩스는 또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JTBC의 사주인데, JTBC는 세월호 보도부터 사람들이 다 볼 때 너무 진보적이다, 약간 좌측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중앙일보는 아직도 좀 더 보수적이고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JTBC와 중앙일보가 어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JTBC는 왼쪽에다 발을 담그고 중앙일보는 오른쪽에 발을 담궈서, 이게 뭡니까? 시중에서 한간에게는 두 다리 걸치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많은 분석하는 분들은 이 홍석현 회장이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게 누나인 삼성 쪽하고 홍나희 여사, 이건희 회장의 부인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서로 지금 맞짱 뜨고 있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마음으로는 갈라섰다고 봐야죠. 이재용 회장이 왜 감옥까지 가야 했습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볼 때 이게 홍석현 외삼촌이죠. 홍석현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화를 대표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흰기록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큽니다. 원래 다들 많이 알고 있지만 홍석현 회장은 대권에, 대통령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병철 삼성의 선대 이병철 회장이 계실 때 중앙일보를 이끌던 홍진기 회장은 원래 왕십리 쪽에서 흑수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사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 아들 이건희 회장이 홍진기 회장의 아들하고, 딸이죠. 홍진기 회장의 딸 홍나희 여사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이러면서 지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삼성이나 중앙일보나 다 이게 좋았는데 갈수록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홍 회장의 그게 참 태도가 이상합니다. 한쪽은 JTBC 진보 쪽으로 좀 서고, 한쪽은 중앙일보를 통해서 좀 오른쪽에 서고, 둘 다 자기 회사인데 말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론이 문제야 하는 것은 왜 제가 특히 JTBC나 그쪽을 얘기를 하느냐, 이쪽을 자꾸 얘기를 해야 이 진짜 뉴스, 가짜 뉴스가 뭔지 언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언론을 제대로 알아야 나라가 굴러가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달 27, 28일이면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미
국가 북한 간에 또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미 이게 우리가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를 27일 하는데 우리 죽이려고 이 관심 딴 데로 돌리려고 이 정권에서 이 정부에서 요청한 거 아니야?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당에서 특별한 또 반응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언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얘기를 해줘야죠. 예전에 잘 되는 시대에서는 조선 때 세종대왕이다, 그 다음에 정조대왕이다, 영조대왕이다, 그 여러 신하들이 그야말로 대사언이다, 대사관이다 하면서 유생들이 간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도 받아들였죠. 그러고서 이거를 갖다가 어느 게 옳은지 이제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요즘은 무조건 외골수 전략입니다. 그런 일 없어. 아니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지금 그 베트남에서 그 미북 간 정상회담 그 중요한 걸 왜 당대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맞췄겠어? 하는 또 여당이고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야? 전번에 지방선거 때도 그랬잖아. 4.13 작년에 이번에 니들 또 맞췄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청와대와 여당을 신뢰 못 하잖아 하고 또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특히 종편에 MBN이나 TV조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또 패널들 말이죠. 전문가들 나오면 마치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깨고 있듯이 얘기하면서 각자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부 기자도 하고 사회부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쿄 특파원도 다녀왔고요. 경험을 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거 대화를 지금의 이 나라가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브리핑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 지방 일간지의 모 여기자가 막 직접적인 질문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쌩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좀 할 말은 좀 하게 해주세요. 저도 예전에 할 말을 좀 하게 하는데 왜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냐고 우리 노조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저도 원래 노조원이었습니다. 예, MBC는 다 노조로부터 시작을 하죠. 노조가 절대 권력이니까요.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참 언론이 문제다. 완전히 편짜기를 거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알릴레오라든지 홍카콜라에서는 홍준표 본인 후보가 생각하는 시선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알릴레오에서는 아니 지금 통계를 봐. 성장의 이 표를 보라고. 취업률을 보라고. 고용률을 보라고. 이 통계가 있잖아. 일자리 수석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도. 크게 잘못된 게 없다. 좀 올해 좀 힘들더라도 기다려 가자. 근데 백성은 기다리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거 믿다가 다 부도나고 은행에 돈도 안 빌려주고 은행 가면 그거 빌려줄 거 아니야. 서민들이 한번 은행 가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제 보증도 안 써도 되잖아. 그럼 담보 있습니까? 안 빌려줍니다. 제도 가서 얘기해봐도 안 빌려줘요. 예? 뭐 벤처를 하고 뭘 하면 빌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빌려줍니다. 언론에서는 또 다 빌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부도 그리 발표를 해요. 대학생들 뭐 등록금 부족하면 다 평생 빌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이자 내고 빌리는 겁니다. 그거 작은 이자 아닙니다. 이 언론에 대해서 오늘은 JTBC와 그 다음에 중앙일보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사장은 대표이사는 홍정도 사장이라고 홍석현 회장의 또 아들입니다. 다 물려가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지방에서도 문제입니다. 지방에서도 문제예요. 뭐 이게 신문이 많고 이게 많은지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일을 못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공무원들 그냥 이거 대충 처리하면 나라 이거 망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 똑띠 해야죠. 예. 이 신문들, 방송들, 언론 정말 똑띠 해야 됩니다. 저부터 단디하겠습니다. 자, 구정 연휴에 여행들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단디에라에서는 금요일만은 좀 여행을 가는 문제, 이게 좀 노는 문제, 좀 그 노세 좀 놀 사람은 또 놀아야 되잖아요.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놀아야만 에너지가 생겨서 그걸로 다시 창조적인 일, 요즘은 뭐 영어로 해서 크리에이티브 하다고 그러는데 창조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방콕 딱 하면서 매일 있는 아빠 빵점입니다. 빵점. 또 어디 여행 가자고 아빠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는데 엄마가 돈 없어, 돈 들어. 돈 드는 걸 어딜 가요 지금. 참 정신 나간 사람이네 하면 그 엄마도 빵점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자꾸 좋은 데를 보여주고 또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감정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방 안에서 텔레비만 그냥 줄창 앉아서 텔레비 보면 그거 배우는 게 아니죠. 세상 사는 재미도 없잖아요. 좀 방에서 나오세요. 특히 아빠들 잘 끄집어내야 돼. 야, 나 일에 지쳤다. 지금 일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이제 좀 쉬어야 돼. 세상이 귀찮다니까. 세상이 귀찮은지 아닌지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랑 다 팔과 다리를 잡아서 다 끌고 나오세요. 양지바른 세상 밖으로. 여행을 계속 다니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뭐 소소한 그 문화유적지도 있고 요즘은 백화점도 있고 죄송합니다. 백화점이 아니고 박물관도 있고 화랑도 있고 뭐 인사동에 또 가면은 뭐 거리들도 있고 갈 때 천지잖아요. 요즘은 또 고궁 같은 데도 무료 개방도 많이 해주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고궁 65세 이상은 또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 아닙니까? 돈도 안 들어. 그죠? 거기 가지. 몰라 몸 생각한다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봐도 몸 생각한다고 등산 그냥 등산 가요. 그리고 막 등산 가서 빨리 걸어가지고 뭐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어깨가 절린다, 뭐 발을 삐었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운동 홀릭이죠. 완전히 그냥 운동만 해. 그리고 내려와서는 저 한 4명 있으면 제 친구들도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제철아 어딨냐고. 그래서 나 이거 뮤지컬 때문에 지금 어디 경주 왔다 그러면 어딨냐 그러면 막 산에 갔다 와서 지금 막걸리 한 4병 먹고 소주 지금 8병 먹었다 이래요. 사람 더 죽는 거야. 그 손자들 데리고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예? 요즘은 또 뭐 KTX 타고 뭐 타고 돈이 많이 든다고? 아니 KTX만 열차입니까? 무궁화호 있잖아요. 무궁화호. 제가 한 번씩 무궁화호 탑니다. 제가 지금 고향 우리 진주 촉성로 앞에서 방송하잖아요. 여기 저 진교나 진주에서요. 진주에서 무궁화 타고 1시간 40분, 50분 만에 가는데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데 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낙동강 길 따라서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단풍이 있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자주 옵니다. 20년, 30년 전부터 어머니 모시고 항상 고향에 자주 다니죠. 저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건강도 좋아요. 몸이 안 아프지. 자, 그러면 이 경상남도에서는 여행지 중에 뭐 경상남도 좋죠. 통영에 여행 가도 좋고, 진주에 오면 진주성 있고, 합천에 가면 해인사 있고, 남해 가면은 또 남해 그 얼마나 독일 마을부터 좋습니까? 제 후배도 그 대지포라는 데서 또 삽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독일 마을. 지금 경상남도에 오면은 이 가야의 흔적.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그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지사 구속됐지만은 참
가야에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야에 대한 예산이 김해 금강가야에만 가야문화보건화라고 지금 100억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합천과 고령의 대가야, 창녕의 비하가야 이런 데 가면은 그 유적이 이미 유물이 다 발굴이 돼서 대가야 박물관에 가면 대가야에서 나온 거, 하만 아라가야 가보세요. 불꽃무늬 톡이라고요. 그 시대에 벌써 1000도 이상의 철광석에 그 불에 도자기를 만든 거죠. 이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이 도자기 기술이 팍 발전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라가야 이런 데서 도자기 비아가에서 가져가기 전에는 그 도자기는 부서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부서지는 1000도 이상의 고열에서 구운 도자기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물이 안 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있는 김해의 대성리 고분군, 하만 아라가야의 말산리 고분군, 올라가기만 해도 정말 2000년 전, 1500년 전에 거기에서 왕릉에서 역사의 향기가 묻어옵니다. 바람에 날려오죠. 그 황사, 그 서먹고 피해서 말이죠. 그거 몸 버리고 건강 버리고 다 하는데 이런 데 한번 쭉 오면은 우리 친구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강화도나 서울에서도 밖에 파주나 연천이나 철원에 가랍니다. 폐가 숨을 쉬니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의 유적지, 가야의 흔적을 찾아서 잊혀진 제국, 제4의 제국, 철의 왕국, 가야의 유적에 와보시면 고성이다, 통영이다, 함안이다, 남원도 옛날에 한때는 가야 땅이었습니다. 전북 장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창녕, 거기는 또 가서 부고온천 가서 온천도 유황온천에 몸도 담아보시고, 진주나 고성에 왔다. 그럼 여기 또 가다 보면은 우리 저 하동 쪽에 옥종, 하동 옥종이나 옥종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갑니다. 물이 유황온천인데 너무 좋거든요. 개발은 덜 됐지만 지리산 산자락에 있습니다. 또 창녕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낙동강 유채꽃도 축제도 할 거고, 거기 있는 또 고분군도 그 옛날에 큰 가야의 왕릉이었습니다. 신라의 합병이 됐죠. 이런 잃어버린 역사를 찾으면서 역사의 향기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금요일에는 국내외를, 제가 여행 전문가입니다. 예. 최근에 한 5년간 일본, 중국만 90번은 갔다 왔습니다. 예. 이런 여행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 거창, 장흥, 고흥, 벌교, 보성. 아유, 그 얘기하니까 벌교 꼬막 생각이 나네요. 벌교 꼬막 겨울에 정말 맛있잖아요. 쫀득쫀득하고 단단하고요. 예. 이런 얘기들을 또 해보고, 거기서 들어가시면 요즘 소년위원 때문에 그냥 자다가 떴다는 목포 근대 문화유산. 지금 목포 사막도 앞에 그거 보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여행 얘기를 금요일에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월요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단디에라 방송, 똑디에라 방송 격려해 주십시오. 단디하겠습니다.